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46탄입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하죠. 왜 한중일이라고 안 하고 중국, 일본, 한국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부른 뜻은 중요도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제 달래러고 가는 걸 거고, 일본은 좀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하러 가는 걸 거고, 한국은 체면 때문에 오는 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깊은 파트너로서 깊은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제임스 매티스의 이 극동아시아 방문, 극동아시아 3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 관리가 이제 몇 명의 기자들, 중요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신용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we'll know pretty soon if they are going to operate in good faith or not. 이거가 이제 무지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specific actions, asks with specific timeline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 시한이 명시된 구체적 조치에 대한 리스트를 북한한테 제시한다 이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금주내에 제시할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저울에 올라선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오직 하나 남아있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3대 계승자인데 미국의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영광을 누렸으니까 이제 밥값을 내야죠.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대가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해? 언제까지 뭐해? 언제까지 뭐해? 미국 쪽에서 이걸 들이밀고 그거대로 이행이 안 되면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조만간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아마 저울에 세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울에 올라서면 근수가 나오겠죠. 자, 우리 폼페오는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 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실패를 하면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다시 제재가 더 강해진다 이 뜻이에요. 이미 제재 안 풀고 있으니까 더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말 중에 두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게 엊그저께 한 말입니다. 23일 날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사실은. 우리로 치면 그제네요. 그제. 레드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나오면 너희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 돼. 이런 어떤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기거나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원칙을 합의했는데 그걸 어기거나 혹은 그때 그냥 말로 넘어가고 개기거나 이러면은 그 레드라인에 걸리겠죠. 또 시간을 계속 느리거나 이러면 레드라인에 걸리겠죠. 레드라인이 있다. 그리고 그 레드라인이 있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23일 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얘기 중에 하나는 비핵화가 인권 개선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입에 발린 얘기인지 실제로 그럴 건지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원문은 비핵화가 create a greater probability that human rights conditions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round the world may well improve.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CVID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인권 상황을 크게 개선하도록 만드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얘기 옛날에 레이간 시대 때 소련하고 이런 군축 협상하고 할 때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소련의 군축이 소련의 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혹은 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산체제의 붕괴에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약간 좀 이해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6월 22일 날에는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연장하도록 지시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준 건 한번 만나고 이른바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맹방이라고 불리는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잠시 유예시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한한테 해준 게. 만나준 거,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유예시킨 거. 근데 전에 제가 세뇌 탈출해서 또 말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라는 데가 뭐 지금 그렇게 별로 믿음직한 맹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군사훈련 좀 유예시켰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메뉴에서 뭐 크게 덜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얘기죠. 한 번 만난 거 외에는. 대북제재 연장됐고요.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군사력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 6월 22일 날 미 국무성은 CVID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o completely, verifiably, irreversibly denuclearize North Korea. 지금 북한과의 국면은 그 북한을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비핵화시키는 프로세스의 시작 국면이다. Nothing less. CVID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은 is acceptable. 전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한테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든지 지금 당하고 있다든지 김정은 체제와 시진핑과 푸틴이 말하자면 단골을 먹고 미국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행보로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고 동시에 그 힘을 동북아시아에 이미 다 집중시켜 놨고 동시에 차제의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스템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동시에 차제의 북핵을 해결하고 가능하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순치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다 결합을 해보면 그냥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막 끌려다닌다? 저 도저히 그렇게 생각 안 되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김정은의 입장에서 어떤 게임 하는지 한번 보죠. 미국은 그러니까 아까 들이미는 게임이 결국 김정은한테 들이미는 게임이 이거예요. CVID 할래? 전쟁할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180도 전환할래? 아니면은 죽을래요. 180도 전환은 뭐냐면 여기 그 포스터, 이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북한이 이때까지 주민들, 그것도 체제를 구성하는 지배층들을 세뇌해온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강성대국을 꾸려가면 굶어 죽더라도 그 실제로 200만 300만 굶어 죽었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꾸려가면 우리가 적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외부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과 미사일로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꾸려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180도. 뭐냐면 외부 세계가 알고 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외부 세계가 알고 봤더니 뭐 우리 꼭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핵과 미사일 꼭 고집할 필요 없고 핵과 미사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외부 세계랑 잘 지내면 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을 이때까지 세뇌해왔던 거가 이렇게 180도 완전히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6월 12일 날 저거죠.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북미 정상회담 열린 다음에 앞으로 2주 안에 벌써 2주 지났네요. 이제 오늘로서 딱 2주네요. 6월 25일이니까 2주 안에 사실은 저희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야, 군중대회가 열릴까 안 열릴까. 그때 군중대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방위원장인가요?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서 저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시오. 그 비핵화와 를 이루고 타결을 보고 민족을 이제 조선민족을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데 나서셨도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런 군중대회를 열까 안 열까를 가지고 제가 후배랑 10,000원빵 내기를 했어요. 저는 못 연다. 2주 안에. 후배는 연다. 여러분 그런 거라도 열어야 이런 노선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열어도 또 문제예요. 이런 노선 변화는 군중대회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 노선 변화는 최소한 4가지의 어마어마한 일을 수반해요. 하나는 첫째, 당을 살려내야 돼요. 이 당이요. 대개 1970년경부터 죽었어요.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북한에 당이 죽은 지 한 50년 돼요. 노동당이 당이 아니에요. 그냥 감시 조직이지. 그러니까 각 당의 각 급의 자율성과 말하자면 어떤 당성이라 그럴까? 그런 좀 머리가 돌아가고 좀 뭔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예요. 사다리 헛개비 조직이에요. 당이 죽었다니까요. 당의 주요 대회 이런 거 안 열린 지 몇십 년씩 돼요. 요새 몇 년 전에 한 2번 열렸는데 전부 그건 김정은 후계 체제 추인하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뭐 개혁개방을 이끌던 무슨 노선 변경을 하던 주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은 사회 전체의 주체를 없앤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도 없애고 오직 주체 하나 남은 건 뭐냐면 김일성 혈족만 주체로 남기는 게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가 작동을 하고 무슨 정책을 쓰려면 핵심 수단은 화폐잖아요. 화폐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폐를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돈은 이미 휴지 취급받아요. 북한 사람들 내부에서. 당비 낼 때, 벌금 낼 때만 써요. 그걸 돈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이 농장에서 저 공장으로 국가가 물건을 이동시키면서 그걸 국가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해주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각 경제단위가 다 지 알아서 장마당 암시장에 뿌리 박고 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군인까지도. 군대까지도. 약탈을 해서든 내부에 뭘 만들어서든 아니면 무역회사를 하나 끼워서든. 그러니까 자기들 수단이 없다고요. 국가가 국가로서 작동하기 위한 수단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최소한 그런 핵심 주체를 가지고 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핵심 수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날뛸 수가 있죠. 근데 주체도 없고 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 살릴 거예요? 김정은이 혼자 살리나? 끌어내다가 총살하면 경제가 살아나나?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일이라고요, 지금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북한학자인 이지수 교수 명지대. 이런 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태에서 제일 밤잠 안 오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상징 체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념, 사상, 사고방식, 문화를 다 바꿔야 된다고요. 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내려놓으려면. 지금까지는 굶어 죽어도 좋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강성대국을 꾸려가면 민족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외부 세계를 물리치고 민족의 그 자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였거든요. 근데 핵미사일 그냥 내려놓는다? 이거 뭐냐면 외부 세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폼페오가 정확히 표현했다고요. 이번에 폼페오가 23일 날 한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핵개발 프로그램이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며 또한 그것을 김정은에게 확신시켰으며 또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주민 전체에게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시켰다라고 믿는다요. I believe we have convinced him that the nuclear program in fact presents a threat to him.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에게 인식시켰다. 또한 that giving up that program,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a path towards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주민에게 좀 더 밝은 삶의 경로를 향한 삶의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인식시켰다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정은한테까지는 인식이 됐는데 그럼 김정은이 엊그저께까지 이따오 군중집회 쳐벌려온 집단인데 이걸 180도 방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징체계를. 그 흉악한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 김일성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상징체계를 이제 외부 세계랑도 잘 살 수 있어. 같이 잘 손잡고 지낼 수 있어. 미제와도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상징체계를 180도 돌려야 되잖아요. 이념, 사상, 사고방식, 문화를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김정은의 게임이죠. 김정은이 처해 있는 이제 상태죠, 이게.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자꾸 이른바 애국 우파 이른바 보수라는 데가 그냥 미국이 그냥 후다다닥 해서 어떻게 그냥 예방전쟁 왕창해서 사람 와장창창 죽어나가고 그 불벼락을 내리고 정의의 심판의 미국에 의해서 북한에게 주어지고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장기전이 되고 막 밀고 당기는 삿바 싸움이 되고 김정은이 롤러코스터 태워갖고 청룡열차 태워서 뱅글뱅글 잡아 돌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그런데다가 국내 기레기들은 또 해외의 미국의 이제 그 PC 좌파,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하는 좌파들이 지배하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당했다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세됐나 보다. 우리 망했네. 이런 종류의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가 이쪽 자유민주 성향의 정당을 제대로 재건해내야겠죠.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건하려면 첫째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신의가 있고 도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권력투쟁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건 뭐했건 간에 인간적 도리상 저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장기적으로 감옥에 처박아두고 저런 식으로 비인간적, 인격살인적, 인격모독적 재판을 저렇게 조리돌리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석방과 불구속 재판 그리고 사법적 공정한 재판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돼요. 재건된 정당 사람들이. 그게 도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을 찬성했건 뭐건 그건 일단 덮어두더라도. 두 번째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전이란 건 뭐냐면 3단계 통일 비전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미 6월 12일을 기점으로 북한은 급변 사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지수 교수 같은 북한의 달통한 북한학자 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저런 외부 세계를 적으로 삼고 있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인데 그 외부 세계의 두목과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굴하게 가서. 따라서 저거는 원래 안 돌아가고 있던 상태인데 그 체제가 이미 급변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급변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와당탕 쿵탕 한다고요. 저게 CBID로 가는 과정에서 와당탕 쿵탕 하던 어쨌든 간에 와당탕 쿵탕 한다고요. 그럼 붕괴가 오는 거, 체제 붕괴가 오는 거거든요. 김일성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붕괴가 온다고요. 그게 이제 그게 와당탕 쿵탕이 이제 붕괴의 시작이죠. 급변은 이미 시작했고 그럼 붕괴의 시작이에요.
붕괴의 이제 현실화죠. 붕괴되고 나면 그 다음엔 과도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번 요동칠 거라고요. 그러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행정기구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냐하면 내부 리더십이 없거든. 70년 동안 내부 리더십이 단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엔이 주도하는 뭐 임시행정기구, 유엔 깃발 아래 뭐 이런 형태의 그 붕괴와 수습 기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나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국과 함께 끝나죠, 그게. 그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일단 건국되고 나면 그 다음 뭐 10년이 걸치던 무슨 뭐 20년이 걸치던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의 국민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통일되면 돼요.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는. 이런 3단계 통일 비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CVID가 필연코 평양의 붕괴에 이른다. 김일성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다. 조만간. 그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비전이에요. 전략은 뭐냐면 정당 정치와 자유시민 진영을, 정당 조직과 자유시민 진영을 어떻게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가 혹은 상호 대응시킬 수 있는가. 이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정당 조직하고 자유시민 사회하고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전술은 뭐냐면 함부로 당박하고 나올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방향으로 갔죠. 그러고 갔잖아요. 지금 뭐 그 저기 뭐야 그 당 재건한다는 움직임도 있고 이제 그 뭐야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 60, 7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당권파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압박해야 돼요. 이 당권파, 그러니까 김성태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그 집단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전술이에요. 함부로 튀어나올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째 주체가 만들어져야죠. 지금 뚜렷이 보이는 주체는 저기죠. 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당원들, 열성 당원들이 해서 만든 한국당 재건 비상행동. 그게 이제 하나의 주체인데 거기는 원외랑 당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내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뭐 한국당 혁신 포럼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서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힘을 받아서. 그러면 한국당이 확 달라져요. 그 둘이 같이 움직이면 그래서 당 재건 혁신대회 딱 한번 열면 여의도공원에서 한번 여세요. 그럼 10만 명 갈 거 쉽게.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열면 한 10만 명 그냥 모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엎어버려야 돼요, 저거. 지금 당권파 그 알량한 자들을. 그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 내고 한번 한국당 저기 뭐 그 재건대회 한번 열면 혁신대회 한번 열면 제 생각엔 당원이든 아니든 한 10만 명 가서 당원 아닌 사람들이 5, 6만 명 가서 거기서 바로 입당원서 쓰고 돈 낼 사람들 한 5, 6만 명 나올 텐데 나 같으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 주체 형성돼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재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남북한 인권 및 개방시장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이거는 한미일 국제 공조체제가 돼야 되고 시민 내지 정치인 사이에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는 범시민사회연대가 돼야 돼요. 범자유시민사회연대. 이게 아마 좀 준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단계 통일이잖아요. 북한에서 급변사태 나고 뭐 지금 급변사태 진행 중이고 이미 그다음 붕괴 사태가 나고 붕괴 후에 수습 사태 나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들어오고 이 전체의 과정에서 남과 북을 털어갖고 인권 문제, 개방시장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비핵화니까 인권이나 시장 개방시장 문제는 잠깐 뒷전으로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아젠다로 제쳐놓고서 편한 대로 지금 당장 편한 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못 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 트럼프한테 압력 가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한테 압력 가야 되고 미국 의회에 압력 가야 되고 미국 국무성에 압력 가야 되고 미국 CIA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야 된다고요. 비핵화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따가 폼페오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비핵화가.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까 폼페오가 잠깐만요. 이거 예, 여기서 폼페오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을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무지하게 높일 거다. 그러니까 우린 비핵화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폼페오가 이날 23일 날.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그건 폼페오 국무성 얘기고 미국 행정부 얘기고 지금 미국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좀 더 뜻 있고 기계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 북한의 자유화, 개혁 개방, 인권의 개선, 개방시장화로 나오는 거, 이것만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완전히 마감 지어주는 패키지다 이게. 즉 다시 말해서 김일성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붕괴만이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서 꽝 하고 확정 도장 찍는 거다.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이미 연구개발 경험이 있고 이미 개발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 자재나 이런 거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앉아서 2달만 뚝딱거리면 또 핵 만든다.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개혁개방으로 자유화로 끌어내야 된다. 김일성 사교체제의 붕괴로 끌어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폼페오가 이 정도 얘기해서 폼페오는 이 정도 얘기로 그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전선, 한국 내의 공동시민전선, 그 다음에 한미일 국제공조전선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그럼 뭐라고 정의할래? 앞으로 통일을 비저닝하면서 남북한 인권 및 개방시장이라는 주제로 정의해보자. 이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논의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비전과 세계관이 있어야겠죠.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 통일 비전이에요. 이미 급변은 진행하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이 그 급변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거예요.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김일성 사교체제의 두목이 3대 계승자가 말리타양 싱가포르까지 기어나와서 남의 비행기 빌려 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중국 시진핑을 2번이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 또 한 번 만나고 그러면 내부는 뭐가 돼 있겠냐고요. 내부는 패닉의 걸레 상태일 거라고요. 내부 사람들의 소통과 이 그 심리 상태는 저 북한 최상층 범털들의 내부 소통과 심리 상태는 패닉과 걸레일 거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그래도 핵 좀 많이 꼬비쳐갖고 우리 핵강국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5명이 모여서 했으면은 총살당해요. 누가 밀고 하면. 왜냐? 왜 총살당하냐? 쟤들이 강경노선 표방하면서 앞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을 제거할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밀고 들어가면 끌어내 총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꾸로 야 요번에 위원장님께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는데 이제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이제 미국을 미제가 아니라 우방으로 삼고 거래와 교환의 파트너로 삼고 교류의 파트너로 삼고 이제 좀 이 밥에 쌀 고깃국 먹고 좀 잘 살아봐야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5명이 모여서 했다? 그것도 끌려나가서 총살당해요. 왜냐? 어떻게 갈지 모르는 판인데 너 임마
앞으로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거기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모시고는 그냥 둘러댄 말이고 실제로 너희끼리 개혁 개방파 만들어서 위원장님 제거하려고 지금 작당 모의한 거 아니야? 이러고 가서 총살한다고요. 그러니까 강경 노선도 말 못하고 그렇다 그래서 개혁 개방 노선도 말 못하고 전부 저기 입에다 자크 채우고서 가만히 눈알만 그냥 요리조리 돌리면서 딱 복지부동 엎드려 있는 상태일 거라고요. 마음만 졸이면서. 북한의 모든 지배층 전체가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급변 사태죠. 이게 이미 급변 사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CVID 그 죄를 넘어간 다음이든 혹은 넘어가기 전이든 넘어가서 한참 진행해서든 와당탕 쿵탕 오겠죠. CVID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맞고 오는 거죠. 그 어느 경우든 결국 와당탕 쿵탕 온다고요, 이거. 그러면 이제 체제 붕괴 나오고 김일성 유일사상체 붕괴되는 거죠. 붕괴된 다음에 수습될 거 아니에요. 수습은 어떤 식으로 되겠냐고요. 임시행정기구 스타일로 될 거라고요. 거기 임시행정기구 스타일로 수습이 될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임시행정기구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장대한 통일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 안에서 어느 국면에 이게 내부, 내파, 인플로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진공관 TV가 없지만 혹시 옛날에 술 먹고 집에서 진공관 TV 재떨이 던져서 깨신 불량한 아저씨 계세요? 할배? 저는 그래 보진 않았어요. 제가 좀 불량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 불량한 인간은 아닌데 진공관을 깨뜨리면요. 펑 해요. 그리고 유리 파편이 밖으로 튀어요? 아니에요. 퍽 하면서 안으로 튀어요. 인플로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폭발, 밖으로 튀는 건 뭐라 그러냐면 익스플로전 아니에요. 익스가 바뀌잖아요. 이건 안으로 쭈그러든다고요. 진공관이. 진공이어서. 그럼 인플로드거든요. 인플로전이라 그래요. 내파라 그러죠. 저거 퍽 하고 그냥 내파된다고요. 어느 한순간에. 그럼 내파되고 나서 수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행정기구 스타일에 갈 거라고요. 그 임시행정기구 끝나면은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들어오죠. 그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10년이고 20년이 성숙하다 보면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 국민들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연방제 통일하면 그냥 통일인 거예요. 그건. 하기 싫으면 그냥 둘이서 주구장창 같은 체제, 비슷한 성격 체제로 계속 여행 다니면서 살고. 무슨 문제냐고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쉐어링 해야 된다. 그걸 정당 쪽에서도 쉐어링을 해줘야 되고 공유해 줘야 되고 자유시민사회에서도 공유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세계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적 개인에 바탕한 우남 이승만이 말한 독립적 정신을 가진 독립적 개인의 바탕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걸 존중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존중하고 이게 우리 세계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계관이잖아요. 우리의 인간관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빨갱이 안 돼. 그거 하나만으로 빨갱이 안 돼. 그거 하나만으로 싸구려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그거 싸구려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원래 우리 선배 세대는 6.25 때 목숨 내놓고 싸우고 상대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그게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 세계에 거쳐서 인류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로 완전히 쳐바른 상태거든요. 사실은. 30년 전에. 그런데 우리의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옛날 선배 세대의 스토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멍청한 거죠. 우리가 그거에 바탕을 둬서 좀 더 풍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빨갱이가 안 되는지. 거기 개인의 독립성, 독립적 정신, 개인의 존엄성이 죽어. 그래서 안 돼. 거기 진실 존중을 다 없애버려. 진실을 경멸하게 만들어. 근데 진실을 경멸하면 나의 자아가 죽어버려. 나의 자아가 성숙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안 돼. 거기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죽여버려. 그거를 적대시 삼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그래서 빨갱이는 안 돼. 그러니까 빨갱이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23년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이 전부 야 앞으로 공산주의가 문명의 새로운 방식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공산주의의 당, 부당, 당은 된다, 부당은 안 된다예요.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가라는 짧은 글을 썼다고요. 태평양신문가 거기에 보면 5가지 이유 들어요. 첫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데 사유재산을 부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그래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때려잡는데 종교를 때려잡으면 사람들의 도덕이 없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지식인을 때려잡아 죽이는데 지식인을 때려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무식하고 쌍스러워진다. 그래서 안 된다. 공산주의는 기업가, 상공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데 기업가와 상공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면 혁신의 정신이 없어져서 혁신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 공산주의 떠드는 놈들 소련을 조국으로 받들고 사는데 소련은 조국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일 뿐이야. 임마 정신들 차려. 거기 함부로 조국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커민터런이 국제공산주의 조직이 세서 공산주의제가 되면 소련을 조국으로 삼았어야 돼요. 소련을 조국으로 삼으란 얘기가 개소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 된다요. 5가지 이유를 딱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 세대가 공산당은 싫어. 공산당은 안 되라고 빨갱이는 안 되라고 했을 때 그 안 돼 안에 원래 숨어 있었던 이유들을 다시 찾아내서 그걸 지금 21세기의 우리 삶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 우리의 세계에 대한 관점, 우리의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 3가지는 들어간다고요. 하나는 뭐냐? 존엄한 개인, 독립적 개인을 존중한다. 2번째 뭐냐? 진실을 존중한다. 3번째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좀 많이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CBI제는 이게 평양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련의 경우를 보죠. 소련은 군축 비핵화. 이거 CBI도 일종의 군축이란 말이에요.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 소련 체제 붕괴는 별개 사안이에요. 사실은 저거. 기억하시겠지만 즉 이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980년대에 소련 붕괴 이르기까지 소련 지도자는 고르바초프 아니에요. 예?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레이간하고 만나서 뭐 껴안고 뭐 하고 군축 협상 뭐 솔트 1, 솔트 2 군축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붕괴했다고요. 군축과 상관없이 거의. 이렇게 이거 뭐 회의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군축 협상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솔트 1, 솔트 2 그때 그 군축 협상 보면요.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그 각 군축 협상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동서간에 평화가 왔다 그러고 그냥 온갖 그 세계 모든 언론이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칭송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온 건 뭐예요? 소련이 해체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이 15개로 나눠졌다고요. 그때 소련이. 왜 이렇게 해체됐죠? 간단하죠? 이미 70년대 말 되면요. 좀 야한 얘기하면 좀 여자 밝히는 사람들은요. 70년대 말에 미국 애들 소련으로 출장 갈 때 청바지하고 스타킹 넣어서 갔어요. 리바이스 청바지하고. 그러면 암시장 가서 그냥 바로 루블 땡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술 먹고 그냥 그 여자 구해서 자고 그랬다고요. 70년대 말에. 이미 80년대 들어가면 더 말도 못하고요. 소련은요,
그러니까 암시장 경제가 아주 암세포처럼 퍼졌어요. 80년대 초 중반에 이미. 그것 때문에 체제가 퍽 뻗어버린 거예요. 가닥가닥 다 끊겨서. 그럼 북한은요, 이미 암시장 경제 저거 완전히 퍼져 있거든요. 그럼 저기서 CBID를 딱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교체제의 상징이 제거되는 거예요. 사교체제의 상징이 제거되는 거예요. 김일성 사교체제의 상징이 핵과 미사일이에요. 강성대국이에요. 그렇게 상징을 만들어 놓은 놈이 누구냐. 김일성 사교체제를 처음에 이론을 다지고 그 체제 탑을 세운 놈이 누구예요. 김정일 아니에요.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 그 김정일이가 1990년대에 그 자기가 만든 김일성 사교체제, 김정일이가 만든 거예요.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60년대부터 작업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1990년대 그 사교체제의 마지막 그 상징으로 완성시킨 게 강성대국 핵미사일이라고요. 그 사교체제의 상징을 제거하는 사건이에요. CBID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러면 저 사교체제는 모든 사교체제 그렇잖아요. 세계는 전부 악의 소굴이고 지구는 멸망하고 뭐 우주가 멸망하고 뭐 이런 극단적인 외부 세계 공포증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야 사교를 모을 거 아니에요. 외부가 악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우리 교주님의 그 착한 어린 양으로 살 수 있노라.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뜻이 있노라. 이게 사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극단적 외부 세계 공포증이 있어야 돼요. 사교체제는. 그게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CBID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 붕괴 촉진되죠. 그때 붕괴 방향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과 개방시장이에요. 그래서 남북한 인권과 개방시장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CBID가 사교체제의 상징 제거로서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옆에서. 그래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발시키고 촉진시키고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대한 포부를 가질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나 이 주사파 권력하고 이제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고급 정보가 훨씬 더 많고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뭐 억만 배 이상 더 힘이 많죠. 우리는 그냥 생각 있는 자유시민 개개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물질과 힘을 넘어서는 동물이라고요. 인간은 정신과 상징의 동물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상징의 세계가 이 정도 차원으로 가면 그때 우리가 실은 저들을 고지에서부터 내려 꽂고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정신과 상징이 발달하지 못하면 절대로 지금 주사파 전대업 독주체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런 얘기들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또 여기 수많은 우리의 분들이 이제 체내 탈출과 같은 프로그램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 열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신과 상징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낙관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